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쓴 각계에 감사를 전하고 올해를 통합과 도약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이라마 한국인 대상 반야심경 온라인 법회가 회항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코로나19에 대해 모든 이들의 업의 과보라며 위생과 건강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승가 공동체 실현을 새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4분유를 바탕으로 한 청규 재정도 마련하는 등 비구니 승가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 임직원 도제도 올해 상반기부터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승려복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이 초이선사 관련 유물 364점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응송 스님에게 박동춘 소장이 받은 자료와 초이선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쓴 각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올해를 통합과 도약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종교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윤호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한 각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오부 요인과 정당 대표, 종교 대표 등과 온라인으로 실시한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와 기업, 시민단체, 문화예술인 등에 이어 화합과 희망의 불씨를 북돋아준 종교계까지 스스로 촛불이 돼 코로나의 어둠을 밝혀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신년 인사회 주제에 맞춰 올해가 통합과 도약의 해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통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K방역뿐 아니라 빠른 경제회복, 발전된 민주주의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세계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종교대표로 참여한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원행 스님은 종교계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상생과 화합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 되길 기원한다며 국민들이 위기에 지치지 않도록 종교계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일반 국민 8명이 특별 초청자로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달라이라마 한국인 대상 반야심경 온라인 법회가 어제 회항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재앙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업의 과보라며 위생과 건강에 대해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달라이라마 한국인 대상 반야심경 온라인 법회 마지막 날, BTN 불교TV가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재앙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물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코로나19를 불러왔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의 창궐이나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달라이라마는 이런 재난은 이치에 따른 결과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을 청하는 아산 보광사 주지 지영 스님에게 전염병은 우리 모두의 과거 업의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인욕행을 닦기 위한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묻자 달라이라마는 인욕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보리 행론 6장 인욕품을 지침서로 추천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이틀간 설했던 법문을 계속 사유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보리심을 일으켜 세세생생 보살행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한국의 불자들에게 보살계를 수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라이라마의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들은 한국 불자들은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출범 1년차를 보낸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승가 공동체 실현을 새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4분율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청규 재정도 마련하는 등 비구니 승가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경목 기자가 새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취임 2년차를 맞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미래 승가의 대안이 될 비구니 승가 공동체 실현을 새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승가의 정신을 잇고 작업자족을 통한 노후 수행 공동체의 모델이 될 비구니 승가 공동체는 육화 정신을 살리고 전통 계율인 사분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청규 재정에도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부처님 율장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니까 그 사분율장에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갈 항목을 거기다가 이제 각 나라의 그런 공동체 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비구 스님들의 그런 거 다 종합하고 또 비구니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금년 내로는 비구니 승가 공동체 뭐 청규라도 해도 되겠고 규칙이라도 해도 좋겠는 걸 만들어서 12대 집행부 출범 2년차에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다는 봉각 스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은 더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미래 한국 불교를 함께 고민하는 비구니 수행 결사 운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2년 차를 접어들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할 뿐. 그것은 비구니 스님들이 결속해야 되겠다. 그것을 힘을 자랑 과시하는 결속이 아니라 정말 불교가 위태로운 이때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결속해서 결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뜻을 모아서 미래의 비구니 승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가장 추진력 있게 공약 실천에 매진해야 할 취임 1년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딘 걸음을 걸었던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는 노후된 회관을 정비하고 회칙을 보완하며 오히려 더 높고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정비의 시간을 가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됐던 푸르니 청정도량 캠페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해라며 풍요와 편리의 결과물인 환경오염을 밝히는 운동에 본격적인 활동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2021년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해입니다. 이 환경이 오염되고 쓰레기가 모이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연기로서 바라보면은 결국은 우리 각자 삶에 와 닿거든요. 우리가 넘치게 편리하게 살았고 그리고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결국 한편에서는 아주 그늘이죠. 승가 공동체를 통해 비구니 승가의 결속을 다지고 청정도량의 수행과 결사를 통해 전법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전국 비구니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전국 비구니회의 신축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나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재조명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또는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을 통해서 저희 비구니들이 구현해보고 싶다. 그런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본인 기본부담금을 내고도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 임직원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스님들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해 승려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종 총무원이 지난 5일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 임직원을 제외하고 도제들에게는 승려복지 혜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본인 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신데 그 종단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의 관리인, 권리인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현행법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미등록 사찰이나 법인 임직원 조항은 유지하되 창건주나 주지 등 임원진의 도제 관련 호는 삭제하는 겁니다. 본인 기본부담금을 내고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승려복지에 대한 관심과 동참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승려복지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출 조항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신도님들의 후원금이나 부담금, 분담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원이 좀 확보가 됐었는데 적립된 재원을 좀 활용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그런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예금에 따른 이자 수익을 넘어 토지나 건물 매입 등으로 승려복지 재정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기종 총무원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월 열릴 중앙종회에 상정해 승려복지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재정 확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전다박사라 불리며 조선 후기 우리나라 차와 차 문화를 부흥시킨 초이선사 유물들이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됐습니다.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이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한 건데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김민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시대 풍수지리서 직지원진입니다. 총 7권의 책에는 초이 스님이 친필로 기록한 부분이 확인돼 스님이 차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에도 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풍수지리서입니다. 네, 일부 초이선사의 친필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이선사께서 풍수지리의 방면에도 능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밖에도 초이선사가 교류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시를 적은 두루마리, 다구 등 초이스님 관련 유물들 일부가 처음 소개됐습니다.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이 한국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이선사 관련 유물 364점을 어제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학술적으로 공고한 어떠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유물들이 값지게 쓰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기증한 유물들은 초이선사의 차문화를 이어받은 응송 스님에게 박동춘 소장이 받은 자료와 초이선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것들입니다. 박 소장은 응송 스님에게 연구 과제를 받은 고마움과 함께 가졌던 책임감을 이번에 놓게 됐다며 소회도 밝혔습니다. 유물을 갖고 수집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한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광주박물관으로 이 자료를 이양하고 기증하면서 그런 짐들을 홀가분하게 벗은 것 같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기증받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도자문화 거점박물관으로 거듭나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차문화의 연원과 계보를 연구하고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증은 우리 문화의 원형을 찾는 데 중요한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이선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당대 지식인들의 개인사와 각종 사건, 차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은 연구조사 후 조만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불교학회가 올해 불교와 현실의 접속을 화두로 또 다른 도약에 나섭니다. 만화당 희찬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필두로 마음통합산업과 구산 선문 등 심도 있는 학술대회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동근 기자가 고영섭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973년 출발해 정법의 보편화와 현사회의 대응 논점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불교학회. 임기 2년차에 접어든 24대 회장 고영섭 교수는 학회의 신년 화두로 불교와 현실의 접속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고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인문학자들이 나서 불교의 정체성인 중생구원을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학회에 포문을 여는 춘계학술 대회는 오대산을 지켜낸 만화 희찬을 주제로 오는 4월 16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월정사 중창주인 희찬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적광전 상량문 불사를 비롯해 제자에 관한 일화 등 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집중 조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대산을 하나의 산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큰 업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월정사 적광전 상량문을 직접 쓰고 몸소 불사에 참여했었죠. 그래서 상량문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만화 희찬 선사와 제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어 5월 14일 동국대에서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선종의 불법을 정착시킨 구산선문의 지형과 사상을 살펴보고 같은 날 10명의 학자들이 모여 자유주제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마음통합 산업을 주제로 학예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 생명과 명상, 인공지능을 아우르며 문명의 변화 속 불성과 무명 등 불교만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을 넘어 5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7월 10일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I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만은 불교는 이제 어떤 불성, 지혜, 지능을 얘기해왔던 그 전통에 힘입어서 우리는 앞서서 다음 시대까지를 동시에 준비해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불교의 특장이고 강점이 아니겠는가. 이외에도 오는 9월 10일 통도사의 축산구화와 오대산의 하남 중원을 주제로 축예 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 불교와 정치의 상관성을 살피는 동계 워크숍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학회의 또 다른 토대인 성운학술상과 탄화학술상을 춘계와 축예 세미나를 통해 시상하며 불교학 진작과 역량 강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역시 다시 제2회 탄화학술상 수상을 하게 될 텐데요. 불교학의 심화확장한 연구를 이루어오고 있는 분들을 좀 살펴가지고 선별해서 수상을 할 생각입니다. 불교학 연구의 싱크탱크로 불법과 현실의 실질적 접목을 목표로 삼은 한국불교학회. 단체의 지향점이 빛을 발해 대중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종교학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문화재청이 상주 남장사 영산의 괴불도 및 복장 유물과 구미 대둔사 경장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상주 남장사 영산의 괴불도 및 복장 유물은 높이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 한 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 복장낭을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 유물로 구성됐습니다. 불화와 함께 복장 유물을 놓은 복장낭이 온전하게 일괄로 남아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괴불도는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명이 참여해 제작한 18세기 후반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구미 대둔사 경장은 1630년에 조성된 불교 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입니다. 경장으로서는 국보제 328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를 제외하면 처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됩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되기는 지난 5일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시설 관계자와 수감자들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2만 장과 손소독제, 세정제 등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되기 관계자는 방역 사각지대인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나눔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포용하고 상생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나눔을 펼쳐온 나눔의 하나되기는 올해 첫 교정시설 나눔을 시작으로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19에 대해 모든 이들의 업에 과보라며 위생과 건강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는데요. 육류 생산을 위한 공장식 밀집 사육 시설과 각종 환경 파괴 등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경고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